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2부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연합인포맥스 기자군단의 취재 파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홍경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K신소재 산업 소식을 오늘 가져오셨다고 했는데 이 탄소 섬유가 미래 첨단 소재로 주목을 받고 있다고요? 네, 탄소 섬유는 그 경량 자전거나 자동차 소재 등에 이미 사용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네. 탄소 섬유가 4차 산업 시대의 핵심 소재가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래의 산업의 쌀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탄소 섬유는 탄소 함량이 90% 이상인 섬유고요. 강도는 철의 10배 수준인데도 무게는 20%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풍력 발전, 블레이드나 태양광 단열재 등 친환경 에너지, 우주항공, 고압 용기 등 그 분야에서 철을 대체하고 경량화가 이제 필요한 분야에서 널리 쓰일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어요. 예. 또 수소나 압축 천연가스 연료 탱크에도 사용이 되는데요. 탄소 섬유로 만들어진 연료 탱크는 기존의 금속 탱크보다 가벼워서 주행 성능이 향상되고 배출량이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또 탄소 섬유는 수소 경제의 핵심 소재로 또 평가를 받고 있고요. 네. 수소차 원가의 20% 가량을 차지합니다. 또 태양광 단열재도 탄소 섬유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예. 친환경 시장에서 수요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글로벌 탄소 섬유 수요는 최근 5년간 연평균 11% 성장을 했는데요. 고압 용기와 친환경 수요 확대 힘입어서 연평균 14% 성장까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섬유 그러니까 이제 그 첨단 기술하고는 좀 거리가 있을지 않을까 하는데 네네. 성김에 나서 혹시 인류가 20세기에 가장 뛰어난 발명품 3개를 꼽으라면 어떤 게 꼽히는 줄 아세요? 인류학자들이 꼽은 거예요. 처음에 전기고요. 네. 두 번째가 페니실린이에요. 페니실린. 항생제. 예. 이제 그다음에 세 번째가 나일론입니다. 아, 그런가요? 그만큼 섬유는 굉장히 인류의 그 신문물, 신문명의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는데 이 4차 산업 시대도 이게 이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도 이 시장에 대해서는 간과하면 안 됩니다. 진짜. 네네. 어떤 진출하고 있습니까? 국내 기업에서는 효성 첨단 소재가 그 탄소 섬유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예. 효성 첨단 소재는 이제 지금은 타이어 보강제가 주요 사업인데요. 탄소 섬유를 미래 새 먹거리로 보고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 전체 영업이익 중에 탄소 섬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8% 수준에서 2025년 27%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예. 효성 첨단 소재는 2028년까지 1조 원을 투자해서 전주 공장의 탄소 섬유 라인을 연간 생산 2만 4천 톤까지 이제 확대할 예정입니다. 예. 탄소 섬유 증설 속도도 이제 높이고 있고요. 기존에는 2025년 1만 4천 톤까지 늘리려던 계획을 이제 1년 앞당겨서 공격적 확장에 나설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이 탄소 섬유보다 더 강력한 네네. 소재도 개발을 했다고 하는데 이 네네. 내용도 전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효성 첨단 소재가 그 네. 기존 제품보다 더 강력한 초고강도 탄소 섬유를 이제 개발했고요. 이를 통해 신소재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국산 기술을 바탕으로 한 초고강도 탄소 섬유는 이제 효성 첨단 소재가 정부랑 이제 국방과학연구소와 공동으로 투자해서 개발을 한 제품이고요. 예. 개발하는 데만 무려 5년이 걸렸습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이제 투자를 한 것이죠. 이번에 개발된 이제 초고강도 탄소 섬유 같은 경우는 강도가 철보다 14배 이상 높습니다. 14배요? 네. 그래서 이제 세계 시장에서 보잉 등의 최신 항공기 동체와 부품, 인공위성을 비롯한 우주 발사체 등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초고강도 탄소 섬유는 우주 산업 분야에서 우주 발사체와 위성체 개발에 필수 소재로 꼽히고 있는데요. 또 방산 분야에는 미사일에 탄소 섬유를 적용했을 때 이제 경량화의 극대화가 가능해서 상당히 많이 쓰일 것으로. 미사일에도 쓰이는군요. 네네, 그렇죠. 예. 이를 통해 이제 속도와 사거리가 향상이 되거든요. 가벼우니까. 예. 네네. 우주항공 이제 탄소 섬유는 세계 시장에서 약 13%의 3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고부가 가치 시장입니다. 이번에 개발한 이제 초고강 탄소 섬유는 전체적인 공정 난이도가 높고 차별화된 기술이 필요해서 소재 강국인 일본과 미국에서만 생산이 가능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우리나라가 탄소 섬유 시장에서 이제 선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탄소 소재 분야에서도 우리나라가 이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 말씀인데 탄소 섬유 말고도 이 아라미드라고 불리는
이 꿈의 섬유 4차 산업시대 이게 이제 각광을 받고 있다는데 네. 이건 어떻습니까? 네, 이게 아라미드는 이제 가벼우면서 네. 이제 강철보다 5배 강하고 500도 이상의 고열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때문에 탄소 섬유와 함께 4차 산업 시대를 이끌어갈 소재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아라미드는 이제 어디에 쓰이냐면 그 전기차 타이어 코드와 광 케이블, 예. 방탄 복합 소재, 우주 항공 소재 등에 역시 사용되고 있고요. 예. 아라미드 시장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6%로 지속적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전기차는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서 무거운데도 가속이 빨라서 이게 아라미드가 적용된 이제 초고성능 프리미엄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전기차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아라미드도 동시에 증가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고요. 네. 또 글로벌 인프라 투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5G 광 케이블에 사용되는 아라미드 산업도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아라미드 섬유는 가볍고 높은 강도를 지녀서 5G용 이제 광 케이블을 내부에서 지지대 중 보강제 자재 역할을 하고요. 초연결 시대 통신망이 날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네. 아라미드도 점차 이제 핵심적 소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뭐 중요성은 얘기를 해주셨고 어떤 기업들이 좀 그럼 이 아라미드 시장에 좀 뛰어들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아라미드 같은 경우는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좀 앞서가고 있고요. 코오롱 인더스트리는 탄소 중립 확산과 이제 4차 산업 시대 도래로 이제 아라미드가 지속적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이제 과감하게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코오롱 인더스트리는 아라미드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올해까지 구미 공장에 총 2,300억 원을 투자해서 이제 아라미드 생산 라인 증설에 나서고 있고요. 이에 따라 코오롱 인더스트리는 올해 하반기에 전년 대비 2배 수준인 1만 5천 톤으로 아라미드 생산 능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코오롱 인더스트리는 아라미드 증설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10%에서 20%까지 끌어올릴 계획을 또 세웠고요. 네. 코오롱 인더스트리는 증설로 아라미드 부문 영업이익 비중이 34%까지 증가하도록 사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 그 코오롱 인더스트리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효성 첨단 소재도 예. 아라미드 시장에 진출을 했는데요. 예. 이제 그 진출 통해서 신소재 사업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초성 첨단 소재도 울산 공장의 아라미드 증설에 뛰어들었고요. 내년에 5천 톤까지 생산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코롱 인더스트리가 이 시장 점유율 세계 시장 점유율을 아라미드 20%까지 올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만큼 우리나라 지금 이 부문에 있어서 기술력이 좀 높아야 될 텐데 네. 어떻습니까, 경쟁력은? 최근 이제 글로벌 공급망 경쟁과 탈세계화로 인해서 소재 분야 투자가 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예. 이제 과거 일본의 수출 규제 당시에도 우리나라가 상당히 어려웠잖아요. 예. 하지만 이제 국산화에 이제 나서면서 소재 자립도가 높아졌습니다. 또 고품질 탄소 섬유는 우주 방산 분야에 쓰이기 때문에 안보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네. 현재는 그 일본과 중국 기업들이 탄소 섬유 시장에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전통적 소재 강국이고요. 중국은 물량 공세로 대규모 증설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기술 개발과 투자에 박차를 가하면서 탄소 섬유 시장에서 침투율을 높이고 있고요. 아라미드의 경우는 일본의 기업이 이제 수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효성 첨단 소재와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적극적 투자로 소재 독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은 좀 어떤가요? 뭐 정책적으로 좀 뭐 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네, 정부도 이제 탄소 섬유로 만든 탄소 복합재가 이제 미래 우주 항공과 방산 산업의 필수 소재로 판단하고 전략적 육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탄소 복합재는 탄소 섬유에 이제 플라스틱 등을 첨가해서 만든 이제 중간재로 미래 철을 대체할 소재로 주목받고 있고요. 네. 정부는 반값 탄소 섬유 개발을 통해서 탄소 복합재 가격을 낮추고 기술 기업 개발을 지원해서 품질을 높여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탄소 복합 시장을 선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국내외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도심 항공교통과 소형 발사체, 저궤도 인공위성에 탄소 복합재로 제작한 부품을 직접 탑재하는 실증 사업도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예. 탄소 복합재 개발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에서 나서고요. 아라미드의 경우 이제 정부의 30대 신수출 유망 분야에 선정이 됐어요. 또 네. 예, 그래서 미래 수출 주력 품목에 대한 전폭적 지원으로 우리나라의 신성장 동력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제가 섬유에 대해서 참 몰랐다라는 생각을 이제 오늘 좀 하게 됐는데 이 슈퍼 섬유 좀 저희가 앞으로 좀 주목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홍경표 기자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